448억 원을 들여 원전 현장 인력 양성원이 경주에 문을 열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특수 용접과 비파괴 검사 등 4개 과정의 무료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국회 예결특위가 오는 19일까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는데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예산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7월 중하순에 고수온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양식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식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에서 대기 환경 오염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포스코의 자회사가 대기 오염 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해 측정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측정 대행업체는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과 집진 설비 업무도 맡고 있어 포스코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환경부는 대기오염 물질 측정 대응업체와 공모해 측정치를 조작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LG화학 등 200여 개 기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업체 가운데는 포스코의 자회사로 스테인리스 강의 원료인 페로니켈을 제조하는 포스코 SNNC가 포함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포스코 SNNC는 맹독성인 시아나수소와 염화수소의 실제 측정값이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대응업체와 공모해 300여 건의 측정값을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최근 2년이 넘도록 환경당국을 속이고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불법 배출해왔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연락을 한다든가 운영 상태를 공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측정치를 조작한 대행업체가 포스코 광양과 포항 제철소에서도 대기오염 물질 측정과 여과 집진기 관리 같은 환경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측정 대행업체의 임원 가운데는 전직 포스코 간부 출신도 있어 포스코의 환경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과연 포스코 포항제철소나 광양제철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지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측정 대응업체 측은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전남도청을 상대로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며 포스코 측은 현재 이 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딴 환경오염 사고에다 자회사에서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포스코의 환경오염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지법 형사 1 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공사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7,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56살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상무 겸 포항지사장이던 A씨는 업체 대표 B씨와 함께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업무 관련 청탁을 하면서 포스코 부장에게 1,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는 등 수차례 걸쳐 3,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포스코 부장은 구속 기소돼 지난달 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오는 19일까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조 7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철저히 따져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과 관련한 재해 추경은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는 12일과 15일 두 차례 종합정책협의를 하고 17일과 18일 소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19일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관련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원전 현장 인력 양성원이 경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양성원은 미취업자 직업기능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재직자 전문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간포읍에 문을 연 원전 현장 인력 양성원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수원이 448억 원을 투입했고 지상 4층 규모로
행정동과 실습동, 기숙동을 갖췄습니다. 양성원에선 일반인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특수용접과 파이프 용접, 전기 제어와 비파괴 검사 등 4개 과정에 상하반기 60명씩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기숙사와 매달 40만 원의 훈련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전문 인력의 확보는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우리 양성원이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서 교육 수요를 창출하고 취업률이 높은 내년에는 한수원과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전 정비 교육 과정을 시작하고 신재생과 원전 해체 분야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제 경주는 원자력 기관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에서부터 관리, 해체까지 원전 산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원전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원전 현장 인력 양성원은 교육기관으로 정착한 뒤 전국 기관 단체의 워크숍과 세미나도 유치해 시설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 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는 일제 치하 36년간 이루어진 강제 동원과 성노예 착취 등에 대해 아베 정권은 사죄와 피해 배상에 나서고 경제 보복 조치와 추가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의 나라시 등과 교류를 하고 있는 경주시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경제 보복 조치를 중단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진보연대는 오늘 228 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을 중단하고 대법원 강제 동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진보연대는 또 자유한국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막말에 가까운 일본 감싸기를 하면서 일본의 이번 조치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 간부 2명이 노조일을 하기 위해 휴직 신청을 냈다가 지난 4월 3개월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다. 교육부조차 전교조의 전임자 휴직을 묵인하는 분위기에서 경북교육청이 징계까지 하려 하자 지나친 압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교육청 앞 노조 전임자들이 낸 휴직을 불허하고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징계 절차까지 예고한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규탄합니다. 전교조 경북지부 부지부장과 정책실장은 직위 해제가 만료돼 한 달 안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인정하지 않은 건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경북과 대구, 그리고 경기와 대전 4개 지역뿐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노동조합 전임자 불인정에서 더 나아가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은 이번 도저히 묵고할 수 없다. 교육부는 휴직 허가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13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를 사실상 묵인해 준 건데 경북교육청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교육부 질의회신에서조차도 전교조 전임 인정은 교육청과 교육감과 노조가 협의해서 할 사안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교조 노조 전임에 대해서 협의하자, 인정하라라고 요구하고. 임종식 교육감은 3년 넘게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 노조 취소가 결론이 나지 않은 한 전임 인정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정이 되면 저희들도 인정을 당연히 하죠. 지금 현재 노조 안임 상태에 있는데 전임자를 허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원칙은 교육에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원칙 가르치잖아요, 그죠? 전교조를 향한 경북교육청의 강경 대응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강석호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사임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임됐습니다. 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4년간 농해수위위원과 간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어기 금지체장 신설에 따른 어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쌀 목표 가격 미확정 문제 등 농업인들의 현안을 심도 깊게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7월 중하순경 여름철 무더위에 따른 고수온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수온 발생 이전에는 비타민, 면역 증가제 등 양질의 사료를 충분히 공급해 양식 생물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조기 출하로 사육 밀도를 감소시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26도 이상 고수온이 발생하면 사료 공급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산소 공급과 함께 수조 이동 중지 등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의 동풍의 영향으로 너울성 파도가 지속되면서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포항에서는 지난 6일 화진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2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다가 인근을 지나던 경찰에 구조됐고, 영덕 고래불과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도 높은 파도에 보트가 전복되거나 침수돼 1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동해안은 무더위가 지속되는 내륙과 달리 시원한 동풍이 불면서 너울성 파도와 이안류가 예고 없이 발생해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와 일본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 새벽부터 경북 동해안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 낮부터 차츰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장마철인데 비 소식이 적죠. 내일은 꼼짝 않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새벽부터 경북 동해안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밤에는 울릉도와 독도까지 확대되겠고요. 이 모레 낮이면 대부분 소강 상태에 보이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60mm인데요. 이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되면서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람의 세기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1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온종일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이 장맛비가 내리는 모레까지는 다소 쌀쌀함이 감돌겠고요.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독도에 잠시 들르는 관광객이 편지와 엽서를 붙일 수 있도록 이르면 다음 달에 선박 저반지에 우체통이 설치됩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경북지방우정청이 독도 우체통 설치를 위해 신청한 독도 천연보호구역 현상 변경을 심의해 조건부로 가결했습니다. 독도에는 동도 독도경비대 막사 앞에 우체통이 있지만 일반인은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뒤 해외로 도주한 33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송도의 한 오피스텔과 베트남 호찌민에서 185억 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2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피의자를 상대로 도박 수익금을 추적하는 한편 베트남으로 도주한 총책 29살 B씨를 쫓고 있습니다.